안녕하세요. 금연기술사 최영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다이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캐스팅이 과연 뭔지 한번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이란 용어는 다이는 금형이고 캐스팅은 주조입니다. 그래서 금형으로 주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정밀한 금형에 녹은 금속을 부어서 정밀하고 강도가 높으며 또한 표면도 우수한 주물을 대량 생산하는 주조 방식과 그것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을 말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다이캐스팅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핫챔버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콜드챔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두 번째 콜드 챔버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핫챔버 방식은 아연같이 저용융점 금속, 아연 용융점이 거의 420도 정도 되는데 이런 금속에 주로 쓰고요. 핫챔버 방식은 사이클이 빠르고 재료 낭비가 적습니다. 용해로가 콜드챔버 방식과는 달리 털비 내부에 있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드챔버 방식은 알루미늄 용융점 660도 알루미늄 합금이 대표적이고 용해로가 설비 외부에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아연보다는 강도가 높죠. 대부분의 다이캐스팅 제품 제작 공법으로는 콜드 챔버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이캐스팅 공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의 금속 제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고속 고압의 생산 방식이며 치수 정밀도가 뛰어납니다. 두께가 얇으면서도 강도가 높은 제품의 제작이 가능하고 표면 상태 또한 우수합니다.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생산성이 우수합니다. 기계적 성질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공기나 가스의 유입에 의해 기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금형이 필요하고 다이캐스팅 기계 및 용해로 등 부대 시설이 꼭 필요하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백두 다이캐스팅이라고 제가 예전에 금형기술사가 되기 전에 백두 다이캐스팅의 김천우 이사님으로부터 어렵게 다이캐스팅 기술 자료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쌍표를 별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알루미늄과 아연 금형의 수명을 비교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딱 이렇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루미늄과 아연 제품의 정밀도도 비교해 놨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설계할 때, 다이캐스팅 제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면 경련사상, 코너 부분의 R값, 최소 두께 리버 형상, 성형 수축률과 외관 수축, 내측 언더컷.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공차 범위 빼기 9배, 스크류와 고정 보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은 비단 다이캐스팅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출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설계나 다른 기타 설계에는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고려해서
설계에 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그리고 아무래도 다이캐스팅은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금속을 용융시켜서 사출을 하다 보니까 금형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 고온에서 작업을 하니까 특히 히트 체킹이라고 해서 다이캐스팅 작업 시에 고온의 용융 금속이 주입되면 다시 식은 후에 제거되는 사이클의 반복으로 인해, 그러니까 뜨거운 금속이 주입됐다가 식고 제거되고 다시 또 뜨거운 금속이 주입되다가 식고 제거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형은 당연히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 뜨거웠다 차가워지고 열 충격을 받죠. 열적 피로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소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히트 체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침식. 침식은 유체의 흐름에 의해 소재가 깎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형 소재의 침식은 용융 금속의 흐름이 비교적 빠른 러너와 게이트 부분 및 금형에서 폭이 좁은 부분과 용융 금속의 흐름 시에 와류가 발생하는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금화 반응도 있고요. 소착도 많이 발생합니다. 금형상의 용융금속의 소착은 금형의 불균일한 표면조도와 요철에 의한 것으로 화학적 반응이 아닌 물리적인 힘에 의해 소착된다. 스틱, 이제 찌꺼기가 금형에 붙는다는 거죠. 금속 찌꺼기가. 그럼 당연히 제품 표면에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외관 품질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 산화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고온의 열적 피로에 의해 소재의 표면이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형 소재죠. 금형 소재의 표면이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현상을 고온 산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이캐스팅 불량의 원인, 결함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게 꼭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금형기술사가 되기 전에 여러 회사 담당자분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다이캐스팅이나 또 다른 공법 관련해 제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가면서 회사의 담당자분들과 직접 통화도 하고 제 상황을 또 말씀드리고 꼭 기술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좀 주십사 하고 어렵사리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의외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두 다이캐스팅의 김천우 이사님, 제가 여기 회사 정보 소개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이캐스팅, 특히 여기는 또 아연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고 또 굳이 아연 다이캐스팅이 아니더라도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오래 해온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도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단에 김천우 이사님 연락처도 있고요.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델링과 또 제품은 제가 예전에 실제로 개발했던 다이캐스팅 제품입니다. 모터의 제어기라고 이제 그 제어기를 PCB를 담는 통인데 컨트롤 박스라고 할 수 있죠. 직접 3D 모델링을 하고 이제 완성된 다이캐스팅 제품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금형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캐스팅 제품 금형도면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다이캐스팅 그 시사출할 때 제가 직접 입회해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모델링하고 형상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다이캐스팅을 직접 금형해서 다이캐스팅 제품이 나오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위에 동그란 게 이제 비스켓이라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 B가 러너고 이제 녹은 알루미늄 합금이 A와 B, C 통해서 제품이 형성되고 또 나머지 그 오버플로우로 이렇게 D와 E가 형성됩니다. E는 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는 비스켓이고 B는 러너, C는 게이트고 이제 요게 본 제품이죠. C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오버플로우, E가 벤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아마 여러분들 다이캐스팅 금형 개발하시면 실제 실무에서 뭐 오버플로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이캐스팅에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금형의 제품 끝부분에 설치하는 여분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탕이 마지막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이제 아무래도 녹은 그 알루미늄 합금이 피스톤 같은 그 플런저로 금형 내부로 밀어주더라도 물론 이게 남으면은 조금 여유있게 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밀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오버플로우입니다. 금형 내부에 공기와 가스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오버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캐스팅은 단점이 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 기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버플로우가. 그리고 가장 먼저 응고된 불량 용탕을 받아냅니다. 또 산화막을 제거하고 용탕이 제품 끝까지 완전히 충전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제품 끝까지 완전히 충전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충전이 방지되는 거죠. 위에 이 그림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비스켓입니다. 비스켓은 앞에 보시면 A 있죠. 여기 동그란 부분이 비스켓인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다이캐스팅 사출이 끝난 후에 샷 슬리브에 남아있는 원통형 금속 덩어리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자 그리고 요즘 테슬라 자동차에서 기각 캐스팅 공법을 적용했죠.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가 다이캐스팅 제품 하면 강도가 있고 또 정밀하면서 강도가 있는 금속 제품이다 보니까 이 크기가 대부분 좀 소형 중물 정도 였는데 이게 테슬라에서 기가 캐스팅이라는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다이캐스팅을 아주 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가라는 말을 붙였는데 뭐 다른 용어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가 캐스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자동차 차체가 일반적으로 강판을 프레스 금형 등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든 후에 용접 같은 접합 공법으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에서 이 다이캐스팅 공법이죠.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 차체를 그냥 한 방에 다이캐스팅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멋지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70종의 강판이 붙어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오른쪽 같이 일체형으로 다이캐스팅 공법을 사용해서 하면 당연히 사이클 타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고, 뭐 기타 강도라든지 뭐 훨씬 우수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기가 캐스팅 기술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제가 2023년도인가요? 네, 동남정밀의 김억수 대표님께서 금융기술사의 포럼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어렵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기가 캐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 전체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 hung6005@gmail.com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다이캐스팅 자료뿐만 아니라 혹시 금융에 관련된 자료, 또 기타 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뭐 금형, 또 자동차 모터, 또 뭐 기계 제작 기술 같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많이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의 4대 핵심 요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금형이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입 속도와 고압 제어, 이건 이제 설비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온도 관리, 금형 예열 온도, 근데 이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또 금형 그 내부에 알루미늄을 녹여서 또는 아연을 녹여서 넣다 보니까 크게 뭐 이 예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사출 금형에 비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업체별로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무에서 뭐 부딪혀 가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캐스팅에서 좀 정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좀 이게 다이캐스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발품이 뭐 앞에 앞에 박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금형을 제작하는 이유는 가공을 어떻게 보면 가공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금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가공할 부분, 아주 미세하게 뭐 스크류 자리라든지 체결부, 그런 부분만 가공하고 바로 제품 조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기포가 최소화되어야, 가공하다가 뭐 실컷 다 깎았는데 이 안에 금형 안에 기포가 엄청 많이 이게 크게 들어앉아 있어서 깎다 보니까 이게 살이 다 날아가고, 그러면 제품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비용은 비용대로, 또 불량 나면은 시간대로 다 허비하는 것이니까, 이 다이캐스팅, 특히 다이캐스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출 공정에서
다이캐스팅 업체에서 사출을 할 때 특히 우리 플라스틱 사출 제품도 온도 관리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이캐스팅도 사출품과 똑같이 온도 관리도 해야 되고 사출품의 특히 금형의 청결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히트 체킹 문제, 여러 가지 표면에 찌꺼기 같은 거, 우리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불량 같은 게 한 50%, 60% 이상은 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FM대로 하라는 거 하고 제대로 하고 또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이러면 크게 관리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런 거를 좀 무시하다 보면은 제 같은 경우도 특히 그랬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공정을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개발에서는 그게 용납이 될 수도 있는데 양산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양산은 정규 사이클 공정대로 해야 되고 또 고객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M도 있고 5M도 있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거 꼭 반드시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될 거 관리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끝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제 사회 초년을 자동차 모터 제조 회사의 연구개발부에서 6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버스 에어컨 가동용 모터, 우리 버스에는 버스 천정에 에어컨 장치가 있습니다. 루폰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루폰 타입 이렇게. 버스 위에 보시면 길 가다가 버스 지나다니면 위에 툭 튀어나온 그 박스가 있죠. 거기에 팬 모터도 있고 에어컨 장치가 거기에 에어컨 모터와 팬이 돌아가서 버스 내부가 시원해지는데요. 그 루폰 모터가 제가 한 22년, 3년 전에 개발할 때 그 당시에 다이캐스팅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2년, 3년이 흐른 후에 이제 제가 모터 일을 안 하다가 우연히 지금 2026년도니까 2018년도 2018년도네요. 그때 제가 예전에 살았던 장유에 BLDC 모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회사에서 방산 엔진 오일 펌프를 가동하는 모터를 개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터의 바디 제품까지 만들었던 때가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는 그 당시 연구소 부장으로 일했는데 담당 설계 직원이 전후면 커버를 이게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설계한 도면을 보고 저는 그 당시 이제 좀 다이캐스팅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모델링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강도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강도 같은 경우 인장 강도나 파괴 강도 이런 건 다 테스트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우리 개발을 할 때 보면 왜 경험이 많으면 두께만 봐도 제품 두께만 봐도 대략 이게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질 것 같다 이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다이캐스팅에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좀 강도가 약할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모터회사 연구소 다닐 때 연구소 본부장님께 연락드려 갖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모터 회사에서 근무해 봤지만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모터 커버가 뭐 파손된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에 착수하게 됐는데, 저도 오랜 세월 모터 일을 안 하다가 해서 걱정이 앞서서 자문을 한 거였지만, 나중에 다이캐스팅을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한 후에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기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험에 의한 것보다 먼저 이론적으로 설계라든지 각종 기계 예로의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개발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게 되면 항시 난관이 닥치는데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또 넘어지고 또 공부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그 넘어진 경험에 대해서 왜 그랬지? 또 다시 또 한번 숙고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제 다이캐스팅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저는 더할 제 바람이 없겠지만, 또 부족하다면 앞으로 또 더 보충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행기술사 최흥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